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 가겠다 말하고 저한테 생기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것 생기부의 봉사활동 보면은 진짜 안타깝지만 그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봉사활동 마지막 시간, 봉사활동 제3탄 학생별 봉사활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을 좀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류, 선생님 저는 봉사활동 그냥 깔끔하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 이거 그냥 만점만 받을 수 있는 최단 스파트로 갈 수 있는, 최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거. 두 번째, 선생님 근데 저 봉사활동 만점은 받고 싶은데요, 이거 봉사활동 하러 나가는 거 너무 귀찮은데 그냥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돼요. 꼭 이거 봉사활동 하러 나가요. 저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저 시간 진짜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 학생. 세 번째, 선생님 저 이거 봉사활동을 가지고 저 고등학교 고2 때 저 진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시 때 써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이 3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최단 거리로 가고 싶은 학생.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중엔 하지 마세요. 주말 또는 방학 때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1학기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때까지, 그때까지 봉사활동을 딱 3번 3시간씩 하세요. 3번 3시간 합치면 몇 번? 9시간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아까 앞서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준다 했죠. 몇 시간을 채운다 했지? 6시간에서 8시간을 채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6시간, 8시간에다 9시간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 나오지? 15시간에서 17시간이 나와요. 맞다. 이거는 지금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채우면 만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채워요. 근데 왜 꼭 주말에 3시간씩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주중에 하면은 3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하면은, 주중은 6교시 있는 날 2시간, 그 다음에 7교시 있는 날 1시간만 인정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3번으로 줄이자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3시간을 해야 되냐,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봉사활동은 학교별로 기준시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기준시간을 봤을 때 어떤 거, 대부분 기준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사이였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시간을 해갔는데 가끔씩 3시간으로 깎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3시간으로 그냥 다 통일해서 하세요. 그러면 3시간씩 9시간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봉사활동 하러 가는 날인데 배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날은 질병결석을 했다든지, 그럼 그 봉사활동 시간 한 2시간, 3시간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2학기 때도 하루 날 잡고 주말에 3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봉사활동 시간 끝나잖아. 그래서 이게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 생각해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봉사활동 시간은 채우고는 싶은데 봉사활동 하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 그 해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된다?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학교마다 되게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급식 도우미, 두 번째 장애 학생 도우미, 세 번째 다문화 학생 도우미, 아니면 또래 상담 도우미, 아니면 도서 정리 도우미, 아니면 음수대 도우미 등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도우미를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집하는 도우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학교 생활 하면서 하면 돼요. 뭐 도서도우미 같은 것도 학교생활 하면서 도서도우미 같은 게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도서 같은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도우미 같은 거에 수업시간 중에 그 학생 옆에서 같이 있어주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로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면은 보통 시간을 5시간에서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다가 주중에 딱 하루 6교시 있는 날 2시간만 봉사활동 하세요.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 몇 시간? 총 7시간에서 7시간에서 10시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채우면 대부분 만점 나와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우리가 두 번째 전략으로 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 딱 한 번만 나가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은 일단은 주말이 좋아요. 뭐 근데 주중도 상관이 없긴 해요. 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짧게 쪼개요. 1시간도 괜찮고요. 보통 2시간이나 3시간으로 많이 쪼갭니다. 2시간이나 3시간을 쪼개는데요.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2시간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으로 1년 동안 하세요.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2주에 한 번씩 2시간을 하잖아요. 1년 동안 하면 20번 정도 하게 되고요. 20번, 24번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을 하면 1년에 10번 정도 하니까 보통 한 30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뽑아보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봉사활동이 꾸준히 나오게 돼요. 번역도우미 그래서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지? 멘토링, 학생 멘토링 쭉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쌓이잖아요. 그럼 봉사활동만 가지고 한 페이지가 깔끔하고 되게 예쁘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하면 되죠. 저 3년 동안 꾸준히 학생 멘토링 했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할 때 굉장히 지치거든요. 많이 하지 말고 작게 쪼개서 작게 쪼갠 걸 꾸준히 하는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활동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럼 이걸 물어보시네요. 그럼 어떤 봉사활동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 그럼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항목 좀 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지금 모자란 자기소개서 항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솔직히 좀 이야기해보자면 제 거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을 어디에 써먹게 되냐면 자기소개서 써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여러가지 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입시요강 본 적 있나요? 제가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2021년도 서울과학고 자기소개서 항목 3가지 봐요.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과학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여러분들 진로와를 연계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두 번째, 수학 또는 과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3가지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자,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2021학년도 대원외고 입시요강을 보면은 거기서도 질문을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 무엇을 했는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원외고에 지원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성 영역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인성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되 이 3가지 항목을 섞어서 1500자 이내 자유롭게 서술을 해보시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 2가지 항목을 보았을 때, 이 2가지 학교를 봤을 때 나머지 학교도 실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봐봤자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다 비슷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활동 어디에 넣고 싶어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넣는 게 자기주도 학습에 넣고 싶어요? 진로계획에 넣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에 넣고 싶어요? 인성영역에 넣고 싶어요? 이걸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섰다면 그 다음으로는 거기에 무슨 내용을 쓰고 싶은지를 말을 해야죠.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커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 나는 봉사활동으로 과학 학생 멘토링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저는 제가 생명공학자에 관심이 있는 만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나의 재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나눔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두 번째, 내가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봉사활동으로 통번역 활동 또는 점자 번역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는 나중에 커서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지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지. 또는 내가 무엇으로 해볼까? 예를 들면 내가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위문 공연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전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 가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저의 재능을 가지고 저는 위문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항목에 쓰고 싶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나머지 항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걸 제가 왜 꼭 이야기하냐면, 이걸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로 국영수사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외고 가겠다,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 가겠다 말하고 저한테 생기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것 생기부의 봉사활동 보면은 진짜 안타깝지만 그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급식 도우미 되게 많이 해요. 왜 한 거야? 응? 급식 도우미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이 급식 도우미가 너의 장래 희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너 나중에 커서 법관이 되고 싶다. 근데 급식 도우미 왜 한 거야? 너 나중에 생명과학자 되고 싶다. 급식 도우미 왜 한 거야? 너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 3년 동안 급식 도우미 내리했는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자기소개서에 쓸 때 남들보다 그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봉사활동으로 자기소개서를 멋지게 채우고 있을 때 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항목들은요, 누구한테 양보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봉사활동을 빠르게 채우고 싶은 그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그냥 기분 좋게 양보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유리한 스펙을 쌓아가야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탐내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하고 나머지 시간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공부 실제로 고등학교에 쓰이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게 여러분 고등학교 갈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시간은 친구들에게 양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을 할 때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봉사활동 저 이거 많이 했는데, 저 봉사활동 저 50시간 했는데 이거 나중에 커서 이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 있어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은, 가끔씩 학교에서 상을 줄 때 봉사활동 많이 하는 학생들 상으로 추천을 많이 해줘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학교로 공문이 오는 것들 중에서 이런 공문들이 와요. 내가 무슨 재단에 있는데 이 재단에서 학생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학생 좀 추천해 주세요. 또는 학생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상 받을 학생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공문이 가끔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추천하기 가장 좋은 학생은 봉사활동 시간 많은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이 추천하는데, 그러려면은 봉사활동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면 좋냐?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누적 한 150시간 이상은 되면 좋아요. 누적 150시간. 근데 누적 150시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말하는데, 이거 넘어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저 학교에서는 제가 저희 반 학생 그거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봉사활동 봤더니 130시간이 나오더라. 해서 쌤 저 130시간이야. 야 나 150시간이야. 저기 나 180시간이야. 다 조용해. 우리 반 210시간이야. 아, 네. 해서 그 반 학생이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채우고 싶잖아요. 그럼 정말 많이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이나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설픈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쭉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봉사활동 이야기 거의 다 했는데요. 아직 실은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려는 고등학교 각각에 맞춰서 봉사활동은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예고에 가고 싶은 학생 봉사활동 시간 다른 학교랑 다르게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우는지 아시나요? 전략은요? 잘 모르겠죠. 아니면 내 영재고 가고 싶어요. 봉사활동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고입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접어두고 나중에 고등학교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2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따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네, 제가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이건 되게 너무 안타까웠다. 이걸 조금만 더 채웠으면은 고등학교 갈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생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내용 꾸준히 이야기해 드릴 거고, 학생 3당 내용들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한번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